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관련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광양권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상우 국회의원이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이 필요하다며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가 업무 협약식을 갖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들도 잇따라 협력 방안과 대안을 논의하며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 비중은 13%, 포스코가 80만 톤, 현대제철이 65만 톤 수준입니다. 2차 전지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 비중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발 대외 리스크가 지역 경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품을 만드는 전문 제조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철강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완성차의 관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특히 광양소에 들어오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산업 기반을 뒤흔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들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지역의 주력 기업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과 만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이 파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일 전남도도 지역 상공인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잇따라 개최된 논의 자리에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컸습니다. 미중 간 국제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중국산 소재가 야외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국가나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계기를 가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발 위기 상황이 지역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형태 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광주시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광주시는 위락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혼재에 따른 난개발과 교통혼잡,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와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어제 광주시의회에 공식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제의를 요구하는 건 2018년 3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어제보단 훨씬 포근하게 느껴지겠고요. 찬바람도 어제보단 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어제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각 진영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들은 정당은 다르지만 조기 대선과 정당 구조 개편을 위한 중도 끌어안기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광주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한국형 연정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연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배제 논리로는 민주당의 통합도 뚜렷해지고 있는 조기 대선도 대비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라면 그게 누구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 탄핵 연대, 민주주의 연대 세력들이 다음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부에서 국정 운영도 반드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한국형 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만 지금의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겨냥해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며 나를 세웠던 김경수 전 지사가 다른 정당, 다른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며 입장을 다소 선회한 배경에는 당내 비주류파를 넘어 외부 진보 진영 비주류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국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광주를 찾아 정당의 스펙트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논리에만 갇혀 옳고 그름 따위를 따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의 정치 혼란을 만들었다며 가치 추구, 정책 추구 경쟁이 가능한 정당 구조를 위해서라도 보수든 진보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들이 가치 경쟁을 하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정당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정권을 얻고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또 군사적, 또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그렇고요. 토양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상욱 의원은 계엄 후 광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내가 다치더라도 광주항쟁처럼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다짐했건만 민주주의 성지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며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친한동훈계는 김 의원의 이번 광주 사죄 메시지에 반발하며 김 의원에게 단체 대화방에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단체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가 1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인력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응급산재 발생 시 상급 종합병원까지 평균 거리는 100km 이상, 소요 시간은 인근 지자체의 배에 가깝습니다. 대상을 주민 전체로 확대해도 1시간 내 응급실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 1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의료 취약지로 남은 전남에 대한 대정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요즘은 보건 의료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35년 동안 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봐야겠죠.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우선 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논란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별개라는 겁니다. 정말 그 어려운 통합을 더구나 글로컬 대학끼리 통합하는 이런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남 동서화합을 통해서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의대 정원 확보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의 실질적 육성을 위해
지역 고교 특별인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있는데 다행히 김원희 법안입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평원 예비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작년 말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검토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이번 주 내 의료계와 환자단체와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의대 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화재 인명 구조를 위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던 소방관을 대신해 광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을 활용해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달 신안동 빌라 화재를 진압하며 인명구조를 위해 6세대를 강제 개방했고 이후 주민들은 파손시설을 배상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전남에 살고 있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담양에서 치매 고위험 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3 장춘자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약 먹을 때를 가끔 놓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턴 AI 로봇 다솜이에게 아침 점심으로 매일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진통제 복약 시간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말벗이 없어 때로는 적적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원격으로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도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딸과 안부 전화를 나눕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셨어, 점심? 한섭이 오고 맛있게 먹었어. 생선구이. 이렇게 영상 통화하니까 너무 좋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요, 엄마 끊어요. 사랑해요.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다솜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담양군에만 60대가 도입돼 있는데요. 치매 위험 가구에 올해 23대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곽순자 할머니도 다솜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틀어주는 치매 예방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잊지 않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급할 때 뭐 119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도 듣고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6천여 명. 유병률은 5년 전 11.8%에서 12.23%로 늘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양군은 내년부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대상이 이제 늘어날 경우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AI 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진 청자축제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면서 첫 주말에만 4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 아이들. 표정은 전문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올해 53회를 맞은 강진 청자축제 현장입니다. 각종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은 물론 청자의 아름다움을 찾는 어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키즈 카페 오기로 했는데 그 만들기나 컵이나 낚시하는 거 기대가 돼요. 청자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난 몰랐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지금 봤거든요. 봤는데 이거는 막 국보급이다 그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진짜로 훌륭합니다. 이번 행사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화목가마 불지피기와 물레 성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자발굴 체험 등 키즈존이 더 다채롭게 구성돼 가족 관광객도 몰리면서 첫 주말에만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강진 청자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또 반값 여행 혜택이 개인 기준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관광객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물레 성형 체험, 또 조각 체험, 상형 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 뮤지컬이나 인기 캐릭터, 키드존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오면은 하루 종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자축제를 시작으로 신안과 광양 매화축제 등 남도 봄꽃 축제들도 잇따라 열릴 예정.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보하면서 퍽퍽했던 지역 경제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무안공항 운영 재개 전까지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며 조속한 행정 절차와 전세기 취항 노선 발굴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건의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하천을 가로지르는 5번째 교량과 연결도로 신설을 계획 중인데 과잉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 이 사업에 12만 6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년 자체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이 공사 하나에 투입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입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가 계획 중인 도로는 가흥 신도시에서 구도심 세무서 사거리를 잇는 왕복 4차선 1km 남짓의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서천을 건너는 260m 길이의 교량을 포함한 520m 구간은 2027년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가흥 신도시 쪽 구간은 800세대 규모로 예정된 신규 아파트 부지 조성이 끝나면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가흥 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면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도 D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설되는 가흥 신도시 한절마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고 투입되는 예산은 600억 원, 100% 영주시 11호 부담합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영주시 1년 자체 수입이 약 1,300억 정도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한 공사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주시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비율이 타당성을 가르는 1.0에 한참 못 미치는 0.57로 나온 겁니다. 이러면 5개 되네, 그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주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 개설도로 인근 주민들도 도로에서 주거 공간 내부가 보일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보시기에?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컸던 세무서 사거리 주차장까지 교각이 들어서게 되고 주민의 휴게 공간이었던 공유 플랫폼 앞마당은 1억 3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한 지 1년 만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원래 다
때려 부실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하시냐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주시가 새로 개설할 도로의 하부 공간에 해당합니다. 제 바로 뒤엔 최근 문을 연 아이신나 놀이터가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햇빛 차단과 분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선 이번 사업 순서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초 가흥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도로인데 정작 가흥 신도시 방향 도로공사는 LH 아파트 기반 공사가 끝나는 2030년 이후로 미뤄뒀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 교각만 설치하고 LH하고 협의 후에 길을 뚫는다 했습니다. 급등세인 건설자재값 탓에 공사비가 당초 예산인 600억을 훌쩍 넘길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1년 자주재원의 절반 가까이를 1km 길이의 도로 한 곳에 쓰는 게 맞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 보통 주거환경 개선을 떠올리는데요. 부산에서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박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마을 입구에 경로당과 카페, 식당까지 갖춰진 4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1층 식당에는 손님들이 모여들고 풍성한 집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셨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이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오랜 경험과 손맛으로 대표적인 집밥 메뉴 4개를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엄마의 식당으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쇠락해가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한 어르신들이 국산 재료로 직접 담은 전통 메주를 활용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기는 다 좋습니다. 와가 먹을게는 밥은 진짜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이고 촌밥 맛이 난다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엄마의 식당에서 멀지 않은 원도심에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의 카페가 차려진 이 건물은 지난 1944년 목화 보관 창고로 건립됐습니다. 이후 공화당, 농협 창고 등으로 사용되다 도시 재생 사업 과정에서 마을 카페이자 문화공간인 목화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면서 원도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의 맛과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진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미래를 선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희문입니다. 한때는 너무 많이 잡혀서 처리가 곤란하던 강원도의 대표 겨울 어종, 도루묵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95%가량이나 줄어든 건데요. 정부가 자원 회복 사업에 나섰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 투명한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인공 부화장에서 태어난 도루묵 치어입니다. 이곳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가 바다에 방류할 이런 치어를 생산하는 이유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6,8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350여 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루묵이 줄어든 원인은 산란기 과도한 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 알을 낳는 환경도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획량이 10년 전에 20분의 1, 그러니까 95%가량 줄어든 동안 산란에 적합한 바다 면적이 40%가량 감소한 겁니다. 과거 어획량이 많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루묵 산란 시기인 12월 평균 수온이 최근에 1도 이상 높아지면서 산란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는 올해 도루묵 치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해 자원량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도루묵을 조업할 때 그물에 걸려 버리는 알을 수거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강원도 어촌항구 58곳 중 3곳에 마련한 도루묵 알 수거 부화장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도루묵이 해조류 대신 자망에 알을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알을 수거해서 부화시키면 자원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원은 또 도루묵의 방류량을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율을 높일 최적의 온도를 찾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광주은행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광주 흑석동에 외국인 금융센터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개점한 외국인 금융센터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네팔과 몽골 등 외국인 직원들이 창구에 배치되고 주중에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개점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어제 낮 기온보단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찬바람도 어제보다 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주의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고요.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아직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 영하 6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고요. 화순도 영하 7도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영상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훨씬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영하 7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3월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는 포근한 날씨 속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